모두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콜드 파스 오 핫 파스라는 주제로 팀엑스 파스 발표를 맡은 이동석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팀엑스 이하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데모를 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팀엑스가 파스를 발표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팀엑스 파스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 그리고 우리는 이 파스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랫폼에 대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나 스토리지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OS나 미들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개발, 실행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이것을 플랫폼이라 부르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에서부터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 셋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엔지니어만이 이런 플랫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플랫폼을 대신 구축해주고 우리는 단지 몇 단계의 클릭만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빨리 착수할 수가 있고 또 시스템 확장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니즈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것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 즉 서비스로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스를 통해서 개발과 운영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스를 이용해서 플랫폼 구축을 매우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파스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파스의 모습은 레거시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환경,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파스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일부에만 참여할 수 있고 또 간단한 미드웨어나 DBM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업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파스를 아직 준비가 덜 된 파스, 좀 더 녹여야 할 것이 있는 파스, 콜드 파스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엑스가 추구하는 파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파스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모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올인원 플랫폼과 Everything is a Service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파스, 즉 준비되어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핫파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 가상화입니다. 파스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소스 수정 없이 그리고 성능 저하 없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때 고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로 전환 시 플랫폼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는데 애플리케이션 수정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TMX의 파스로 전환한다면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TMX 파스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TMX는 오래전부터 오라클, IBM DB2 그리고 MS SQL 같은 DBMS를 TMX의 티베로로 전환할 수 있는,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SQL이나 DB API 같은 호환 레이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미들웨어에서 단넷 가상화나 메인프레임 가상화 같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TMX 클라우드 환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TMX 파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운영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파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의 통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은 설계, 개발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TMX 파스는 이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모든 플랫폼들을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TMX 파스 하나만 가지고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서버 통합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상호 독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플랫폼들이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개발 언어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개발 환경에 있다 보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매핑이라고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핑은 결국 개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동일한 프로그램 모델을 갖는 아키텍처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매핑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고, 또 같은 모델을 적용하다 보니까 동일한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Everything is a Service라는 개념입니다. TMX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컴포넌트가 서비스로서 제공이 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는 파스나 이아스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TMX 파스와 이아스를 개발했고, 모든 개발된 기능들은 다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도 표준화된 서비스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표준화된 서비스 API를 쉽게 호출할 수 있고, 또 서비스와 서비스를 쉽게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매우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할 때 개발자들은 RMI나 thread, 또 락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구현이 어려운 프로그램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됐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이해할 필요 없이 TMX에서는 이 프로그램 모델을 혁신하여 5가지의 서비스 API로 다시 재구성하였습니다. 즉 개발자들은 콜이라든가 A콜, 랑데부와 같은 5가지 서비스 API에 대해서만 알면 스레드니, 락이니 하는 복잡한 개념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5가지 서비스 API로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TMX 파스의 하이레벨 아키텍처입니다. TMX 파스는 이아스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MX 이아스뿐만 아니라 KT,
AWS와 같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이아스 위에서도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TMX 파스는 6가지의 핵심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파스 가상화의 기술을 제공하는 제우스와 티베로제타, 그리고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인 프로 오브젝트 7,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애니링크 7,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애니-7,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CS 마스터 7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설계부터 운영까지에 대한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모든 기능들은 다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TMX 파스를 이용해서 B2B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게임, 검색과 같은 B2C 애플리케이션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TMX 파스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플랫폼인 프로 오브젝트 7입니다. 우리가 파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더 손쉬운 환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자들은 그동안 간단한 프로그램 모델, 그리고 고성능, 그리고 안정성 있는 플랫폼들을 수년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상과 기술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애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사상들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각각 장점도 있지만 서로 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TMX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장점만을 모아서 하나의 아키텍처를 재구성했습니다. 이게 멀티 패러다임 통합 플랫폼 프로 오브젝트입니다. 프로 오브젝트의 아키텍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합된 통합 개발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환경, 서버 환경이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나 AOP, 서비스 플랫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와 같은 그러한 핵심 사상들이 이벤트 매니저나 서비스 매니저, 그리고 각종 오브젝트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스 코드를 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PO 마이너나 개발 및 시스템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매우 유사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합의 모습입니다. 프로 오브젝트는 누구나 쉽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 오브젝트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간단한 입출력과 같이 비즈니스 로직이 거의 없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프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토매틱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좀 더 비즈니스 로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서비스, 이것을 우리는 컴플렉스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서비스들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비즈니스와 상관이 없는 로깅이나 보안, 에러 처리와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IOC나 AOP와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단순화시킵니다. 개발자는 오로지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스량이 줄어들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 개발 환경과 클라이언트 서버 통합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 오토매틱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인데, 프로 오브젝트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합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프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을 전송한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진을 촬영하는 서비스가 있고 사진을 전송하는 서비스가 이미 프로 오브젝트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쉽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소스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누구나 쉽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사실 프로 오브젝트에서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플랫폼 애니링크 7입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간, 그리고 대외 연계 시스템 또는 외부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들과 서로 시스템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플랫폼에는 연계 대상이나 또는 연계 방식에 따라서 EAI라든가 ESB, MCI, FEP 등의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환되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EA나 ESB, MCI 같은 이런 독립된 영역이 존재했다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하면서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고객사 시스템에 특화된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세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의 아키텍처를 요구합니다. TMX에서는 그러한 인터페이스 플랫폼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애니링크 7입니다. 애니링크 7은 프로 오브젝트 7 기반의 인터페이스 통합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보면 FEP나 EAI, ESB처럼 각각 고유한 영역에 맞춰서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각각 개별적인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정한 영역에는 잘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인 인터페이스 통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TMX에서는 인터페이스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혁신하였습니다. 미드웨어 위에 프로 오브젝트 7이라고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올렸습니다. 이 서비스 플랫폼 위에 애니링크 엔진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플랫폼 엔진을 올리고 그 위에 FEP나 EI, ESB, MC와 같은 인터페이스 기능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쉽게 플러그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인터페이스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플로우 모델을 지원합니다. 인터페이스 플랫폼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들을 추출하고 변환하고 가공하고 다시 새로운 엔드포인트에다가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플로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로우들을 사용자에게 코딩을 하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애니링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플로우 안에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코딩해야 할 부분들이 일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조차도 프로 오브젝트에서 7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니링크 7은 고성능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인터페이스 플랫폼이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리퀘스트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이 요구되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성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아키텍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 이유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자원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스템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나 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한 복잡한 부분은 모두 다 엔진단에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서비스 플로우를 디자인만 하면 됩니다. 기존 사용자들은 똑같이 서비스 플로우를 디자인했을 뿐인데 내부 엔진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변환이 돼서 처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가 락이니 웨이트니와 같은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고성능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어려웠던 동기화나 랑데부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프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애니마이너7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니마이너7은 서버나 네트워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집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RDB나 또는 병렬 처리된 분산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CP 엔진, 그리고 서치 엔진, 머신러닝과 같은 고급 분석 기능을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된 결과는 시각화라든가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 엔진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애니마이너를 이용해서 정형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나 머신러닝 기반과 같은 고급 분석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니마이너는 하나의 엔진에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타입과 그리고 데이터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RDB, 즉 RDB에서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것으로 쿼리를 날리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는 SQL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SPL이라고 하는 서치 언어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결국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애니마이너에서는 하나의 엔진에서 티베로 쿼리 엔진에서 SPL을 SQL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애니마이너 하나의 엔진에서 SPL과 SQL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자나 분석가들은 자기가 좀 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애니마이너는 대용량 처리에 적합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쿼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플렉스 이벤트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스 시스템에서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DBMS에서 B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네트워크에서 C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세 개의 이벤트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의 이벤트가 5초 안에 동일하게 발생되었을 때 이것이 만일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벤트를 룰로 등록해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이벤트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5초 안에 이 세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때는 장애로 예측된다는 노티나 얼러트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이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입니다. 이러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을 활용해서 우리는 카드 부정 사용 감지나 또는 이상 징후 탐지 등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마이너는 머신러닝 기반의 고급 분석 기능도 제공합니다. 최근 알파고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기법이죠. 굉장히 일반적인 기법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TMX에서는 애니마이너에서는 좀 더 머신러닝 기능을 고급화시키고 그리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UI 플로우 차트로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그리고 내장된 R 분석 툴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증가되었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노드를 확장하고 고성능의 분산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UI를 통해서 풍부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니마이너를 이용해서는 빅데이터 앱을 쉽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애니마이너와 같은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단지 분석 서비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처리와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서비스는 애니마이너7에서만 제공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마이너에서는 주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프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서 빅데이터 앱을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애니마이너7과 프로 오브젝트 7의 서비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빅데이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클라우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리의 모든 것 시스마스터 7입니다. 시스템 환경이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클라우드 외부는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사용자들은 클라우드를 매우 쉽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클라우드 내부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내에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내에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와스, DBMS, OS 관리해야 될 다양한 시스템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모니터링 툴과 관리 툴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모니터링 툴과 관리 툴은 서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클라우드 관리 툴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돼서 전체 시스템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급 분석 처리와 선제적인 장애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시스마스터 7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스마스터의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제하고자 하는 대상들, 즉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와스, DBMS와 같은 이러한 모든 시스템 자원에서 발생되는 로그나 통계 정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 그리고 테넌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또는 OS나 와스, DBMS와 같은 개별 자원 단위별로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별 자원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즉 개별 자원과 자원 간의 연관성을 서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CMDB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의 시스템 자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모두 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에 분산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는 개별 자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가 모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내의 모든 자원의 설정이라든가 이력 정보는
CMDB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CMDB 그리고 시스 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 툴, 서치 엔진이나 머신러닝 이러한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시스템 개별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영향도 분석이나 장애치 등의 고급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마스터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란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분석,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시스마스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아스나 파스에 대한 모든 자원들을 기동시키거나 종료시키거나 또는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던 CSP, 즉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또는 테넌트 뷰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나 검색 엔진,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프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 분석 툴인 PO 마이너 등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애플리케이션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라는 게 남습니다. 이러한 로그들을 캡처를 해서 이 로그를 가지고 부하를 발생시킨다거나 또는 반복 재현함으로써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운영자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IT 운영자의 오랜 숙제입니다. 선제적인 장애 대응. 그동안 IT 운영자들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에 대한 후속 조치에 급급했습니다.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데 많은 IT 운영자들은 만약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스마스터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스마스터에서는 클라우드 내의 모든 자원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앞에서 얘기했던 애니마이너의 분석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애 유형들을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식별된 장애 유형들은 별도의 DB에 저장이 되고 만일 이와 유사한 패턴들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이것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벤트를 전송시키고 얼러트를 남기거나 또 필요한 경우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또는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직접적인 대응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CS 마스터는 선제적인 장애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팀엑스 파스가 제공하고 있는 6가지의 플랫폼, 이 중에서 프로 오브젝트, 애니링크, 애니마이너, CS 마스터, 이 제품들의 머리 글자를 타면 공교롭게도 PAAS, 파스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파스라고 하는 용어가 팀엑스를 위해서 태어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팀엑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파스 가상화, 올인원 플랫폼, 그리고 Everything is a Service라는 이 3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 없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누구나 쉽고 빨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팀엑스 파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능화 그리고 자동화된 분석과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레거시를 클라우드화 시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팀엑스가 추구하고 있는 팀엑스 파스를 통한 혁신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 파스를 개발하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